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저는 직업이 뜨개인데요. 뜨개가 직업인데 공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을 하지 않지만 직업이 뜨개인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는지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업실에 가기 전 카페에 들려서 일정 정리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12월에 산 2023년 마스킹 테이프인데 2월이 다 지나가도록 한 번도 쓰지 않아서 그냥 한꺼번에 노트에 다 붙여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짜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작업실에 와서 택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택배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택배를 다 싸고 이번에는 워크북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해야 할 일인데 귀찮은 작업이에요. 워크북을 인쇄하고 접지하고 또 중철하는 걸 다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된 아미티의 가디건 워크북입니다. 화요일에는 누가바니치에 다녀왔어요. 누가바님이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가끔 화요일에 놀러 가곤 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침눈물이다. 이 냄새가 저기 하는데 스팀하는데 확 올라온다니까? 진짜 신기했어. 저번에 그때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검색해봤거든. 그 아, 향이요? 세일하니까 판다고 누가 봤니? 저는 누가바님네 가면 이렇게 색깔놀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나 어울릴 만한 색들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누가바님네는 실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색깔 보는 재미도 있고 어울리는 색끼리 놨을 때 예쁜 걸 보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있네. 맛있는 까놀레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유난히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거 깨끗한 거야? 물 많이 샀어. 순삭이죠, 순삭. 한번 코팅을 하는 건가? 다 못 먹을 같은데? 원래 까놀레가 저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 설탕 이렇게 이렇게 그때 엘림이 누구 그쵸. 설명해줬는데? 이게 뭐예요? 우와, 알로하 숏브레드. 뭐 맛이 아니 뭔지 몰라요. 남는 건 티켓다. 파인애플 모양이에요. 귀여워. 이걸 어떻게 먹지? 이 내가 그냥 산다 그러면은 이런 나는 파란색을 갖고 올 것 같긴 한데 왠지 약간 좀 이게 좀 특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잘 떠서 예쁜 거. 이게 되게 그리고 또 막상 떠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운 뜨는지 건 궁금해서 없어요. 산 아, 거예요. 궁금하잖아, 그지? 근데 생각보다 어디예요? 이게 탑다운 무엇보다 트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거 같은 거야. 그 콜럼버스의 다이아 같은 거야. 궁금해서 샀는데. 여기는 아니야. 그지? 딴 데 다 똑같아. 딴 데 다 똑같아. 요것만 다르고. 요새 그거 엘리님이 만드신 그거 많이 저기 막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나도 지금 고장 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진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네 개를 남겨놔야 돼. 이렇게. 겉으로 네 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떼지 않고.
3월 1일 작업실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워크북 작업을 했는데요. A3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 없이 A4로 해놓고 인쇄를 눌러버려서 시겁했었어요. 그래서 인쇄를 중단하고 다시 설정 정리해서 인쇄를 하고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험뜨기 할 실들을 골라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실이 다 고만고만해서 헤더랑 알파카 클래식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게을로 산책을 나갔어요. 겨울에는 제가 밖에서 걸으면 허벅지가 가려워서 못 나가고요.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서 개울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우연천이랑 연결될 거예요. 다시 작업실에 와서 아란 탑다운 워크북을 검수하는 중인데요. 제가 지금 직접 만들기 전까지는 한 인쇄소에 계속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란 탑다운 때부터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 재단이 된다던가 페이지가 삐뚤어진다던가 그래서 이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이미 받은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인쇄 분량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또 지우개로 지워보는데 지우개로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표지가 260g짜리 싸지 않은 종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워크북을 만들어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이날은 미도리님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려고 연남동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실이 좀 더 두꺼워야 그 느낌이 이거 M이죠. 그래도 이 약간 요 정도 돼야 더 태글태글하긴 하구나. 무늬가 뭔가 그 배색이. 근데 많이 따가워요. 아직 3월이지만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름 아이템을 미리 기획하려고 시험뜨기를 해갔어요. 저는 여기를 열렸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흑심에 갔어요. 여기는 미도리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곳인데요. 빈티지 연필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오래된 물건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빈티지 연필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다 갖고 싶더라고요. 신기한 것도 많고 예쁜 연필들도 많고요. 연필 말고 다른 문구 관련된 도구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 연필이나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생산된 연필들을 판매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쌀국수로 점심을 먹고 이번에는 미도리님이 가고 싶다고 한 편집샵을 갔는데요. 지하에 있는데 되게 귀여운 소품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도 괜찮다. 쓰지도 않을 게 뻔한데 다 갖고 싶은 거 있죠? 이런 데 오면 나도 기록을 열심히 해야겠다, 글씨를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도 사고 메모지도 사고 노트도 사고 하는데 이것저것 사오긴 했는데 잘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택시를 타고 망원동에 있는 동백문구점에 갔어요.
여기는 제가 만년필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펜크래프트라는 그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서 거기서 펜이랑 잉크 같은 걸 몇 개 주문을 했었거든요. 요 잉크를 제가 써봤는데요. 그 상품 설명 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 같은 걸 보면 되게 그 만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샵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다 둘러보고 왔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책도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판매 안 하신다 그래서 알려주신 근처에 있는 책방에 왔어요. 여기도 정말 사고 싶은 책이 한가득이었는데 참고 참아서 2권을 사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주문한 파우치랑 키링이 도착했습니다. 인스타 보고 알게 된 곳인데요. 너무 예뻐서 물욕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뜨개 하러 스타벅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온유어 마인드에서 구입한 3개월 다이어리를 뜨개 노트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날은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시험뜨기 한 것들 게이지 확인하고 계산을 하려고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제가 시험뜨기를 3-4가지 했는데요. 실이 다르면 같은 무늬여도 코스 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시험뜨기별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이제 결정한 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도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직접 뜨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계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도안을 판매해야 되니까 한 사이즈로 도안을 만들 수 없고 못해도 3가지에서 5가지, 6가지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계산을 다 끝내진 않고요. 요크 부분까지만 계산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예전에 암스테르담 갔을 때 스테판 웨스트가 하는 샵에서 구입한 가방이에요. 잘 들고 다닙니다. 이날은 에반스 워크북을 작업했습니다. 워크북이 공방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요. 작업실이 추워서 겉옷을 입고 있었어야 됐어요. 한동안 엄청 추웠던 적 있잖아요. 그때는 작업실이 너무 추워서 거의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밀린 워크북이 꽤 많아요. 레이나 가디건도 새로운 워크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워크북 작업을 끝내고 뜨개하러 투썸에 왔습니다. 나머지 계산을 다시 하고 사이즈가 6가지여서 조금 맞추는데 힘들었어요. 이제 계산 끝내고 뜨개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는 뜨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려고 카운터를 켜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넥밴드 밑에 피콘 무늬를 추가해 봤어요. 너무 유치한가 싶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경사뜨기 끝내고 이제 요크에 무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스타벅스에 왔어요. 제가 일반 커피는 못 마시고 디카페인밖에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동네에 디카페인 판매하는 곳이 투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생겼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여기는
푹신한 의자에는 테이블이 너무 낮고 책상이 있는 곳은 또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뜨개 하기에는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뜨개 한지 3시간 47분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실을 추가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또 가기는 귀찮고 해서 과일이랑 요플레 사서 먹었어요. 스타벅스에서 2시간 정도 뜨개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집에 와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또 뜨개를 합니다. 두 번째 실을 다 쓰고 이제 세 번째 실을 시작할 거예요. 뜨개를 한 시간이 7시간 15분째였네요. 이렇게 뜨개를 하다가 졸리면 잠자리에 듭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뜨개만 했어요. 11시 58분, 뜨개를 한 시간은 9시간 36분. 이제 요크를 다 떴어요.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기라기보다는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코스 배분을 하다가 잘못한 거예요. 코스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코스, 몸판, 소매 코스 다시 계산하고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고 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인형은 제가 인스타 피드 보고 너무 예뻐서 구입한 인형인데요. 올해가 검은 토끼 해잖아요. 그래서 저 원숭이는 뜨개 친구분이 예전에 떠서 주신 건데요. 저렇게 인형을 놓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인형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뜨개를 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인형들이 있는 것도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일요일의 마지막은 보쌈과 낙지볶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